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진영입니다. 제가 모더레이터 이런 일을 해본 게 처음이라서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좋은 뜻으로 모인 분이고 저 말고 패널 분들이 훌륭하셔서 대구 지역 교육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그 중간에 저희 패널 분 중에 한두 분은 일어나실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확실히 교육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맞는 것 같은 게 교육에서 꼭 지켜야 되는 거는 시간표인데 저희가 시간표를 못 지키고 뒤로 좀 미뤄졌지만 저희가 식사 시간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저희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중요한 얘기들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네르바 대학을 한국에 들어오는데 처음에 이제 역할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케이팝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제 교육적인 혁신 분야의 일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했었을 때는 뭐 인류의 발전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한국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한국은 지금 우리 염 총장님도 소개해 주셨고 했지만 서구와는 다르게 사회혁신이나 문화혁신 그리고 산업혁명 후에 교육혁신을 한 게 아니라 근대 교육을 혁신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산업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민주화를 이룬 반대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한 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새로운 혁신이 올 때 우리나라가 다시 또 앞으로 나가려면은 교육이 빨리 혁신돼야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고 그러던 차에 미네르바를 발견하고 한국에 이제 도입하는 데 좀 도움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감정은 우리는 또 과거에 근대 교육을 수입한 것처럼 또 서구 교육을 수입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아픔이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태세대학이라는 대학이 나왔을 때 너무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총장님께서 오늘은 이 세션은 지역 교육에 관련된 의미니까 태세대학을 만드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바탕으로 대구 교육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어떤 방향성이나 조언을 해주시면 대구 교육의 발전이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에 옛날에도 고려대학교 총장할 때도 내려와서 이제 여고에 가서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대구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대구가 이제 교육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전통도 있지만 지금 이제 지역적인 특성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강은희 교육관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틀을 깰 때가 된 게 아닌가. 교육부가 전체를 이거를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컨트롤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놔야 될 때가 아닌가.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졸업장이 중요하지 않고 조금 더 나가면은 저희 같은 온라인 대학들은 굉장히 설립도 좀 쉽고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대학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꼭 4년을 다녀야 되나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그런 면에 좀 이노버티브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두 가지 측면, 아까 이제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한 세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제가 이제 노르웨이의 난센이라는 이제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르웨이의 난센은 탐험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직접 가는 게 과연 옳은 거냐라고 해갖고 재수학원이 아니라 1년 동안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연극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숙사 생활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역사, 철학을 하고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내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저는 그런 모델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학생들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많이 가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효과가 커갖고 지금은 노르웨이의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20%가 난센 스쿨을 이제 곳곳에 만들어서 간다고 그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위해서 1년 동안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재수학원 그러면 전부 다 수능 잘 보기 위한 학원인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저희 같은 온라인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노베이티브한 걸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온라인 대학을 하게 되면은 지역에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그 과목들을 교과목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끌어올 수가 있다. 특히 아까 평생교육은 이제 박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직 지금 유튜브만 많이 보고 있는데 유튜브는 굉장히 지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퀄리티가 떨어진 정보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여태까지는 교과를 정형화된 형식질을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식이라는 것은 호기심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BBC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거를 넷플릭스처럼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까지 갖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20분짜리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온도계에 대한 거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0도에 물이 얼고 100도에 물이 끓는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럼 온도계에서 53도는 어떻게 잴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100으로 그냥 쪼개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런 걸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갖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걸 정확하게 잴 수 있는가에 대한 크리티컬 띵킹의 아이디어를 얻게 하는 거라든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년퇴직한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런 걸 제작을 해갖고 그거를 대구에서 발신을 하게 되면 꼭 서울에서만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저는 대구에서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전부 다 이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형인데요. 지금 이제 지역 대학이 뭐 벚꽃 순서대로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3번으로 가니까 50대가 60대가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강남을 떠나면 죽는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피해서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대구에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렵고 학생들이 적은 학교를 완전히 개혁을 해서 거기에 기숙사를 부부 기숙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4년제 유학을 오게 만들어서 유학을 와서 여기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정말 이제 정년퇴직한 교수님들도 많이 와서 봉사를 하면서 등록금 한 학기에 100만 원 정도의 그 기숙사비 한 20-30만 원만 내고서 생활할 수 있으면서 즐기고 여태까지는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을 잘하기 위해서 법대 가고 경영대 가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의 의미,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박물관 우리 이제 아까 전 관장님 계셨습니다만 그런 거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30년 더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교양 과목을 예를 들면 건강에 관한 거라든가 아이들한테 돈 안 뺏기게 하는 포트폴리오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걸 해갖고 만들고 수학여행도 가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자꾸만 우리는 정답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상상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들이 지금은 이제는 AI 시대로 가고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다. 그런 것을 좀 대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대구는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이렇게까지 그 교육의 진심인 구청장님을 뵌 적이 없고 이렇게 IB 같은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교육감님이 있는 지역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갭이어나 아니면 마을이 참여하는 방식의 또는 외부의 콘텐츠를 흡수하는 방식의 교육 혁신이 일어나려면 현재 대구는 어느 정도 씨를 뿌리는 데는 성공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몬드라곤 레인의 코치도 맡으시고 몬드라곤 레인에서 만든 제주도에 있는 회사도 운영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몬드라곤은 저희가 지역과 교육을 생각할 때 꼭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곳인 게 몬드라곤은 스페인의 바스크에 있는 그 조합이고요. 그 조합이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그 조합이 본인들의 그 조합으로 일했던 팀으로 일했던 그 경험들을 학교로 만들었고 그 학교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레인코리아라는 대학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몬드라곤의 역사를 볼 때 교육이 어떻게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지금 간단히 지금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강현이라고 합니다. 까이쇼 아라찰데온 제가 방금 한 말이 바스크 언어입니다. 근데 바스크 언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언어라고 하고요. 첫 번째는 인도에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성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기반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들을 살리는 것이 교육에 접목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몬드라곤과 바스크 사례 가지고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몬드라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최대의 직원 협동조합이고 스페인의 이제 세 번째 고용 규모를 갖고 있는데, 몬드라곤을 제가 팀들과 함께 연수를 갔을 때 제가 한 15번 정도 간 것 같은데요. 항상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몬드라곤 지역이 스페인 전 지역에서 1인당 GDP가 제일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구당 소득 격차가 제일 적다. 두 번째를 제일 자랑스러워 하시는데요. 한국과 스페인은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에서 좀 비슷합니다. 5천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대구와 바스크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대구는 237만 인구 정도로 나오고 바스크는 220만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근데 그 GDP가 2,673만 원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었는데, 바스크는 5,270만 원. 그래서 가구당 GDP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면 그 지역에 맞는 최적의 것들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에, 그리고 지역성을 해치지 않고 지역성을 지키는 것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그 교육부터 보면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통합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카스톨라라는 제도가 있고요. 거기에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조합의 의장은 항상 학부모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성과 그 지역의 실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반들이 초중고부터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몬드라곤 대학도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여기에 이사회의 의장은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항상 맡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산업과 교육을 연결시키는 것을 가버넌스적으로도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져가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교육이고요. 그래서 바스크라는 지역, 그다음에 그 문화, 그다음에 언어,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까지도 그 바스크 지역들은 학생들에게 강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실제로 풀어가는 것을 실제 삶의 역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스크에서는 교육을 할 때 수영이나 운전처럼 몸으로 익히는 것을 교육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교육이야 탐구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만 운전이나 수영 같은 것들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환경이 나왔을 때 그거에 적응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교육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기업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미래 세대들이 성장하기 위한 시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품을 좀 열어줍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짜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요. 정부에서도 시나 구에서 실제 학생들이 캠페인이나 무언가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어떤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울 때 실제 지역에 있는 이슈, 그다음에 지역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역성에 대한 정체성 교육과 삶을 위한 역량 교육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는 그 팀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 팀이라는 것이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고요. 몬드라곤 대학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2009년에 만든 바스크 쿨리너리 센터라 그래서 바스크 지역에서 만들어진 조리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 벌써 세계 4대 조리학교, 3대 조리학교처럼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지역에 되게 고유한 조리법들을 학교로 만들었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최적의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최선을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최고의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가 현재 아시아 파트너로,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지금 선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에서 2014년부터 계속해서 도입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 최적화된 삶을 만들어 나간다면 최선을 위한 노력에서는 사실 글로벌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몬드라곤 학생들도 한국에 3학년 때 꼭 오게 되어 있고 또 저희 학생들도 태제대학 이 해외 나가시는 것처럼 해외를 나가면서 글로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은 최고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개인에게 또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커뮤니티의 최적의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최적의 것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글로벌 퍼스펙티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사람과 사람, 또 지역과 지역, 오늘은 문화와 문화라고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교류하면서 만들어내는 혁신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몬드라곤 대학분들을 자주 뵀었고, 저도 뭐 이제 같이 회의도 해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제일 놀란 점 하나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든 팀이 4학년 때까지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는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뭐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에서 겪는 겪는 그 어려움들이 아예 그 구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되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몬드라곤 사례가 지역에 주는 의미가 클 것 같고, 지금 아마 제주도로 자꾸 가시려고 그러는데 오늘 술 많이 먹여서 대구에 멈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네스코 자료는 저는 뭐 교육하는 분들 다 열심히 볼 텐데, 유네스코가 봐주는 교육에 대한 미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더군다나 지금 방콕에 계시니까 그 유네스코가 생각하는 교육이 지역에 어떻게 잘 뿌리 내리는지나, 또는 어떤 지역은 잘 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의견이나 보신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대구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방콕에서 5시간 이상 날라서 여기까지 어제 왔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인 대구에서 이 세계 문화산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저희 그 동료분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유네스코 하면은 뭐 다 모든 분들이 아시고, 총장님께서도 여러 좋은 말씀하셨고, 한경구 총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교육감님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유네스코를 떠나서 교육하면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변혁, 개혁, 그리고 뭐 또 혁신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교육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론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론에 앞서서 저는 조금 다른, 어찌 보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ow를 얘기하기 전에 what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의 미래, 과연 무엇인가? 지향점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철학의 문제, 가치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가 우리 글로벌 차원에서 얘기하는 뭐 포용성이 될 수도 있고, 또 평화 구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가치를 설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교육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체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제 그 개선점을 논의를 하는데, 제도를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세기의 시스템으로 21세기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창고를 붙이는 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증상을 치료를 하는 차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치 중심적으로 오늘의 메뉴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의 메뉴 하면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시그니처 메뉴를 좀 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라는 거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또 뭔가 철학이 담겨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시그니처 메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탈학교화입니다.
제가 학교를 지금 문을 다 닫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탈학교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하면은 교실이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고 학위 중심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탈학교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꼭 그 순서로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가? 그리고 또 교실에서만 학습이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근원적으로 살펴본다면 여러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to educate, 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learning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learning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자 중심으로 이제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인권적인 개념에서 출발점을 달리 해석을 하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supply driven에서 demand driven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제가 짚어본다면은 아마 내일 뇌과학 등에 대해서 더 자세한 강연이 있을 텐데 뉴 테크놀로지와 뉴 미디어 세대의 뇌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 멀티태스킹 하고 계시죠? 핸드폰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시죠?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집중력이 과연 예전에 고시 공부를 했던 세대와 같은 집중력의 그 스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attention span에 대한 이제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 그 미래 세대는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빠른 보상이라면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뭔가 포스팅을 하면 좋아요가 순식간에 올라와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 체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6년을 다니고 초등교육 6년을 다니고 또 6년을 다닌 다음에 또 4년을 다녀서 또 석학사까지 하려면 20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된 보상에 대한 어떤 뇌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보를 다루는 게 좀 다르죠. 예전에는 그리고 현재까지도 정보의 분석에 집중을 했다면 미래 세대는 정보의 수집,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가 분명히 여기도 이제 기여를 할 거고 저 역시도 가끔 AI랑 대화를 꽤 자주 합니다. 상당히 정보 수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아까 그 교육감님께서 말씀해주신 IB 교육이 분명히 여기는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은 시도를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윤리의 문제입니다. 기술하면은 윤리가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즘 AI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가 빠지지 않죠.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제가 이걸 세 가지의 대전환점 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평생 아까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평생 학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learner 중심적으로 평생 학습을 하는데 이게 lifelong learning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life-wide learning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인적 학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길게만 볼 게 아니라 이 가로로도 폭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인적 학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물론 이제 학위의 유연성, 마이크로 크레덴셜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짧게 어떤 이제 그 시스템들을 이제 교육 소규모의 학습 모듈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4년을 다니지 않아도 그걸 다 모아서 자유롭게 시간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마이크로 크레덴셜을 이제 인증받고 이수할 수 있게 되면 조금은 다른 이제 교육 시스템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해력입니다. 디지털 문해력.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디지털 문해력을 갖춘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허위 정보, 조작 정보,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정보는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역 차원에서 평생 학습에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포럼이 문화와 그리고 기술이기 때문에 문화 얘기를 제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문화적 접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금년 초에 이제 아부다비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유네스코에서 채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회적 관용 촉진을 하고 창의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보면은 유네스코와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세계 문화유산들이 또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10개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록유산들이 있고 또 무형유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유산들, 씨름도 무형유산이고요. 김장문화도 무형유산이고, 그리고 뭐 남한산성 등도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잘 접목을 시켜서 보다 전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은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물관 사업.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와 연결인데, 저희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이제 shared heritage라고 해서 같은 어떤 유산을 공유하고 있는 박물관들끼리 모아서 그 교육 시스템을,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또 로컬 지역에서 이렇게 아태 지역으로 가서 또 글로벌하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고리들을 잘 연결을 해보면은 보다 더 세계 시민의 의식을 좀 더 함양할 수 있고, 또 이제 글로벌과 로컬이 연결이 되는 그런 연계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지구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보셨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몇 개 꼭 봐야 될 그 키워드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그 대구에서 좀 소화해내고 대구 교육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대구의 많은 분들이 다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구청장님께는 조금 아까 하신 말씀 너무 감동적이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정말 너무 국가적으로,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는 살짝 두 부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 따라가지 못한 부류가 또 하나 있지만 학교가 담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ESPN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한국의 4대 엘리트나 5대 국보에 보면 김연아, 페이커, BTS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의 5대 국보나 엘리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한국의 공교육에서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따라가지 못한 학생도 있지만 학교가 담지 못하는, 아까 유네스코에서 말씀하신 문화적인 거나 윤리나 이런 분야에서 남들보다 좀 뛰어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또 담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 체제, 우리의 수성구의 교육 생태가 굉장히 경직적이거든요. 이러한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미래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의 유연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력 인정의 문제가 있어요. 이 다른 트랙, 학교 과정이 아닌 다른 트랙의 그 특이성을 가지는 트랙을 가지고 갔을 때 과연 이 사회에서 그 자기적 경험, 자기 개인적 경험, 자기적 개인적 학습의 결과가 인정을 받고 어디에 그것이 취업이 되고 다음 스텝에서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이 좀 나서서 특구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특이성을 갖는 트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풀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어떤 특별한 기술 영역들, 우리 간송미술관도 오지만은 일찍이 초등학교 때부터 박물관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그런 데서 일하고 싶고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또 에너지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박물관에서 보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박물관을 앞으로 이끌 그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경험뿐만 아니고 주변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넓혀갈 수 있는 것들을 학습해 가고 했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개별적인 특성들을 이 사회적으로 교육 자원으로서 인정해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학력 인정 문제를 좀 풀어내고 학제 제도의 유연성을 좀 많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고 또 이런 개별성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해내고 또 일반적인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영역들을 아까처럼 미국에서 누가 잘하면 그 사람들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또 일본에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그런 그 사람의 진로를 향해서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그 사람과 항시 대화를 통해서 짜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분씩 그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교육은 대부분 이제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시고 교육 수요자나 지역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하는 그 가능성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저희가 지역의 생사가 걸린 문제고 마을이 아이를 키울 수도 있지만 아이로 인해서 마을도 성장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 지금 본인들이 겪었던 일이나 아니면 조언이나 마지막으로 대구에 해주고 싶은 말들 하나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김수현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시는군요. 저도 UN에서 근무하게 된 지가 한 14년 됐고 원래 저는 커리어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무 공무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 대구에서 이런 심도 있는 교육에 관한 토의를 하는 걸 보면은요, 저는 굉장히 큰 자극과 긍정적인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해외에서 본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또 우리나라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교류를 더 하면서 이런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도시 차원에서 유네스코 창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유네스코가 글로벌하게 또 그 학습 도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도 우리 한국위원회랑 어떤 그 MOU를 맺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더 해외로 소개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도 자극을 주고 해서 디지털 시대에 같이 보다 더 연결된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베푸는 또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그 문화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팀 아카데미인데 한국에서 이제 4년제 과정도 한 4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비쌉니다. 이게 학생들 학비도 그렇게 싸진 않은데 저희는 항상 적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이 한 명 한 명 혹은 이 그룹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연결하기에는 학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근데 이걸 관점을 바꿔서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팀을 이루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한국 학생들하고 했던 경험들을 생각하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해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에 대한 인정,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도와 실패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작용인데, 그 작용에 있어서는 지역성과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를 빼고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로 시작하고 팀, 그리고 커뮤니티, 그다음에 세계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역량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핵심적으로는 정체성 교육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잘 강화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님.
예,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또 경험들을 저희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저희들은 미래 교육의 핵심은 학교가 아니고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 아트피아와 관련해서 그 아트피아 공간 내에 아테이네라고 문화예술 교육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술에 대한 특이점을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개시킬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성장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도로 저희들이 차문화, 마음들이 다 이렇게 분해되고 또 조각화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어떤 삶의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궤적화해서 자기 삶의 그 어떤 성취와 의미를 구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차와 잘 접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년 계획으로 4년을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 문화를 잘 접목시켜서 미래 정신문화를 바꿔가는데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대구 경북에는 종가 음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미래의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별적 영역에 있어서의 도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오늘 참여하신 여러 패널 또 발제해 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계적인 선진 도시를 가르는 기준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교육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외국 사람들이 그 도시에 뭔가 배울 게 있어서 몰려드는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산다거나 건물이 높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리를 배우러 프랑스로 간다든지, 애니메이션을 배우러 도쿄로 간다든지, 시계를 배우러 스위스로 간다든지, 뭔가를 다른 나라에게 아니면 외지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도시가 선진 도시 같습니다. 대구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걸 기원하면서 오늘은 저희들 이야기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